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한번 크게 깨지고 나서 이 헛된 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합니다. 부실한 건설사들 정리를 하고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를 안정시켰어야지 우리나라 국익과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됐을 텐데요. 부실한 건설사들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꼬라지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언론, 투기꾼들, 건설사들 이들의 헛된 꿈과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은 미국 국채가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 거예요. 2024년 1분기 국채 발행 금액이 최대를 찍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를 능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느라 국채를 많이 발행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잡히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채 발행이 계속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1년에 이자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162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당장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채권 금리의 상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오른쪽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오른쪽을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하고 기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다고 한참 뒤에 영향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연준의 결정은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채권 좀 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요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만큼 채권의 금리를 더 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바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멍 때리고 있을 때 뒤통수 맞게 되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앞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물가 고통, 그리고 중소기업 붕괴, 자영업 붕괴, 영끌들도 붕괴되고 건설사들 역시도 같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역대 최대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1분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서도 전쟁이 그냥 계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미국 채권 발행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채권 금리, 우리나라 환율에는 더더욱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 우리나라 환율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한 토건족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투기꾼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퀴즈를 내볼 텐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은 장시간 업무와 스트레스 이런 것을 견딜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체력과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는 심장이 마치 뇌처럼 신경 정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뇌와는 별도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또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체력과 컨디션이 받쳐주어야 정신이 맑아지고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더욱 총명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투자든 사업이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달 전쯤에 현대 정주영 회장의 산삼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백삼보감이라는 150년 산삼 진액 이 제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이벤트가 끝나고 이벤트 다시 안 하냐, 다시 구매할 수 있냐, 가족의 달을 앞두고 선물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을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150년 산삼 진액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DNA가 99% 일치한다고 해요. 또 이미 70만 포 이상 판매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활력, 정력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침이 다르다, 밤에 잠이 잘 온다 이런 구매평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평소와 잠자는 시간은 비슷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피로 회복이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산삼 진액으로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이벤트는 4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하니까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만큼 무료 체험분을 추가로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을 하시고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건강관리 비법 백삼보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가정의 달 가족과 부모님의 선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있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예전에는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만큼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더욱 상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채권을 저렇게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와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큰 손이 몇 명 빠졌어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더 줄 테니까 와서 좀 사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 이것도 개선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금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채권 금리, 시장 금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급하니까 채권을 서학 개미들한테 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여서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제 유동성을 풀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금리를 올려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최대라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 물가가 억제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어느 정도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고 계속 전쟁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사실 외줄타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더 높이던지 긴축 정책을 해서 물가를 잡던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미국도 대규모 적자 이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던지 아니면은 부채를 계속 늘려서 그냥 다 망하던지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흐르던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끌들이 원하는 그런 금리 인하, 다시 예전처럼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지금 미국 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상승하는 만큼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제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이 여러 곳에서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돈이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채권 발행량은 더 늘어나고 채권 금리는 더욱 오르면서 당연히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 환율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린다면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정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환율을 내주고 전 국민에게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원래는 미국 채권 저렇게 발행을 하면은 예전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와서 사줬는데 지금은 중국이 사주고 있지 않다. 큰 손이 없어진 만큼 다른 손님들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만큼 또 뭐도 줘야 돼요? 이익도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채권에다가 금리를 더 높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계속 저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대규모 재정 적자,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를 더 높여서 긴축 정책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달려서 부채가 급등을 해서 물가도 급등을 하면서 모두가 망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언론들, 토건족들, 건설사들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